아침이 조금만 어긋나도 하루 전체가 어수선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눈을 떴는데 몸이 무겁고 움직이기 싫고 괜히 모든 게 귀찮아지는 날. 특별히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조금 지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라이 영입니다. 요즘은 이런 날들이 오면 예전처럼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 오늘은 하루의 구조가 조금 흐트러졌구나. 젊을 때는 하루가 조금 엉켜도 체력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잠을 적게 자도 식사를 대충 해도 일정이 엉켜도 어찌어찌 버텨졌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루가 흐트러지면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삶을 바꾸겠다는 생각보다 하루를 먼저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노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와 직접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최근 읽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침형 인간이라고 사이토 다카시의 책인데요. 아침의 쓰임새가 그날의 집중력과 리듬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문장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침을 잘 쓰는 사람이 인생을 통제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년을 편하게 만든다는 건 거창한 노후 계획을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덜 힘들게 보내는 방법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몇 시에 일어났는지, 아침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지, 하루를 어떤 속도로 여는지, 이 사소한 선택들이 하루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하루들이 모여 인생의 결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노년을 편하게 만드는 하루의 구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예전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며칠 지나면 회복됐습니다. 하루를 대충 보내도 다음날 다시 맞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하루가 흐트러지면 그 여파가 며칠을 갑니다. 수면이 깨지고 식사 시간이 엉키고 움직임이 줄어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노년을 편하게 만든다는 건 체력을 키우는 것만큼이나 하루의 구조를 만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은 습관의 덩어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반복하는 행동이 곧 우리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요즘 더 실감합니다. 특별한 하루보다 반복되는 하루가 인생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하루를 가끔 만드는 것보다 무난한 하루를 자주 만드는 게 노년에는 더 중요합니다. 무난한 하루란 대단한 일이 있는 날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날입니다. 그런 하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지보다 구조가 필요합니다. 의지는 쉽게 지칩니다. 오늘은 마음 먹었다가도 내일은 흐트러집니다. 하지만 구조는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움직이게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한 컵 마신다. 씻고 나면 잠깐 창문을 연다. 식사 후에는 집안을 한번 천천히 정리한다. 이런 작은 순서가 있으면 하루는 저절로 굴러갑니다. 구조가 없는 하루는 선택을 계속해야 합니다. 지금 잘까? 좀 더 누워 있을까? 나중에 할까? 지금 할까? 선택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하루의 구조는 결정을 줄여줍니다. 결정이 줄어들면 에너지가 아껴집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입니다. 노년이 편해진다는 건 몸이 젊어지는 게 아니라 삶이 단순해지는 쪽에 가깝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도 될 것이 조금씩 구분되는 상태, 그 경계가 생기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예전에는 해야 할 일이 많아서 힘들었다면 지금은 생각할 게 많아서 힘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생각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무엇을 할지 정해져 있으면 하루 종일 그걸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체가 이미 편안함입니다. 노년을 편하게 만드는 하루는 완벽한 하루가 아닙니다. 계획이 다 지켜지는 하루도 아닙니다. 대신 크게 무너지지 않는 하루입니다. 조금 어긋나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하루. 그게 구조가 있는 하루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년을 편하게 만드는 건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정리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아침을 잘 보낸다는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운동, 독서, 완벽한 루틴, 그런 그림을 떠올리면 시작하기도 전에 조금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아침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노년을 편하게 만드는 아침은 잘 해내는 아침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아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감각. 그 정도면 충분한 아침입니다. 최근에 읽은 아침형 인간에서 사이토 다카시는 아침을 성과의 시간이 아니라 리듬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 문장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침을 잘 쓴다는 건 무엇을 더 많이 하느냐보다 하루의 속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가깝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침이 급하면 하루 종일 급해집니다. 아침부터 쫓기듯 움직이면 마음도 같이 쫓깁니다. 반대로 아침이 조금만 느려도 하루 전체가 조금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아침에 무언가를 추가하기보다 무언가를 빼려고 합니다. 눈 뜨자마자 휴대폰 보지 않기, 급하게 뉴스부터 보지 않기, 다른 사람의 하루를 먼저 들여다보지 않기, 대신 물을 한 컵 마시고 창문을 조금 열고 몸을 천천히 움직이고 아주 단순한데 이게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아침에 내가 나를 먼저 챙겼다는 느낌이 들면 그날은 나를 함부로 쓰지 않게 됩니다.
말도 조금 덜 거칠어지고, 선택도 조금 느려지고, 스스로에게 조금 관대해집니다. 철학자 벤저민 프랭클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건강하고 부유하고 현명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렇게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을 가지는 사람은 자기 삶의 주도권을 조금 더 많이 가진다. 아침이 없는 하루는 끌려가는 하루가 되기 쉽고, 아침이 있는 하루는 선택하는 하루가 되기 쉽습니다. 노년을 편하게 만든다는 건 대단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택을 하루에 몇 번 할 수 있는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조금 천천히 시작할지, 오늘은 조금 일찍 쉬어줄지, 오늘은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을지, 이런 선택들입니다. 아침은 그 선택의 첫 단추입니다. 그 단추가 너무 어긋나지 않으면 하루는 크게 틀어지지 않았습니다. 노년을 편하게 만드는 하루는 완벽한 하루가 아니라 되돌아올 수 있는 하루입니다. 조금 흐트러져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루. 아침이 있는 하루는 그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아침을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을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바꾼다는 말이 가끔은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인생을 바꾸라니 생각만 해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인생이 갑자기 바뀌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하루가 조금씩 쌓입니다. 비슷한 하루, 비슷한 선택, 비슷한 리듬. 그것들이 모여 어느새 삶의 분위기가 됩니다. 어느 날은 내 삶이 왜 이렇게 흘러왔는지 문득 이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특별하지 않은 하루들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복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반복이 만들었다는 뜻처럼 느껴집니다. 매일 조금 늦게 자는 사람은 늘 피곤한 사람이 되고, 매일 조금 몸을 움직이는 사람은 조금 더 가벼운 사람이 됩니다. 매일 나를 다그치는 사람은 나에게 엄격한 사람이 되고, 매일 나를 조금 이해해주는 사람은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꽤 크게 벌어집니다. 노년을 편하게 만든다는 건 특별한 하루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하루를 많이 만들어 두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한 하루보다 무난한 하루, 의욕 넘치는 하루보다 지나치게 지치지 않는 하루. 이런 하루가 쌓이면 삶은 생각보다 안정됩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하루를 평가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대단한 일을 했는가 보다는 오늘 크게 무너지지 않았는가? 오늘 나를 너무 미워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으면 그날은 괜찮은 하루입니다. 노년을 편하게 만드는 하루는 빛나는 하루가 아니라 지나가도 괜찮은 하루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는 의외로 작은 반복에서 나옵니다. 아침에 물 한 컵, 짧은 스트레칭, 식사 시간 지키기,
잠들기 전 휴대폰 내려놓기, 작아 보여도 이런 것들이 삶의 바닥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바닥이 단단하면 위에 쌓이는 것들이 조금 어설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반복은 인생을 화려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인생을 덜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게 노년을 편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노년을 편하게 만든다는 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멀리 있는 노후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조금 덜 힘들게 보내는 일, 그게 노년을 준비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종종 노년을 생각하면 큰 그림부터 떠올립니다. 돈, 건강, 집, 계획,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필요한 건 하루를 다루는 감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속도로 하루를 여는지,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이 작은 선택들이 조용히 쌓입니다. 그리고 그 쌓임이 어느 순간 삶의 편안함이 됩니다. 노년을 편하게 만드는 하루는 대단히 잘 산 하루가 아니라 크게 후회하지 않는 하루입니다. 오늘 내가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았고, 오늘 내가 나를 완전히 방치하지도 않았고, 그 중간 어딘가에 머물렀다면, 그날은 충분히 잘 산 하루입니다. 이 글의 제목처럼 하루가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조금만 정리해도 인생은 조금 달라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흐트러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됩니다. 노년을 편하게 만드는 건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요즘 당신의 하루는 어떤 구조로 흘러가고 있나요? 아침은 어떠세요? 또 하루의 속도는 어떠신가요? 천천히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